이미 모두가 왜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까지 오는 단계가 되었다면, 그 친구의 상황은 정말 나쁜 상황일 겁니다. 사실 여러분에게 돈을 빌릴 일이 없습니다.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. 우선 돈을 빌리는 걸 싫어한다는 걸, 불편해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그 껄끄러움을 각오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. 또한 나이대별로 상황대별로 물론 다르겠지만 여러분에게 작은 돈, 큰 돈을 빌리는 상황 자체가 있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. 우선 20대로 예를 들어볼게요. 20대 친구가 저에게, 여러분에게 1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. 10만 원이 왜 필요할까요?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을 왜 빌리려고 할까요? 그 정도 액수는 사실 부모님에게 달라고 해도 충분히 주실 만한 돈이고, 공사 현장이라고 하죠. 일용직 하루 일하면 받을 수 있고요. 알바는 2일 일하면 충분히 벌 수 있는 돈이죠. 또한 은행에서 10만 원을 빌려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는데, 사실 빌려준다고 해도 10만 원의 이자가 붙어봐야 얼마나 붙겠어요. 그런데 여러분에게 빌려달라고 한다? 그건 못 갚을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10만 원도 빌리는 사람이 과연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? 큰 돈도 아니고 10만 원을 왜 빌릴까요? 10만 원을 빌린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. 아마 그 10만 원을 여러 명에게 빌리려고 하는 거겠죠. 그리고 큰 돈으로 가볼게요. 20대에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? 그 나이에 1000만 원이 필요할 일이 있을까요? 왜 필요할까요? 1000만 원이?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에서 급하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. 그것도 20대면 더 말이 안 되죠. 절대로 좋은 일로 빌려달라는 게 아니고 상환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어요. 1000만 원이면 정상적인 직장인들조차도 한 푼도 안 쓰고 4달, 5달, 뭐 6달이 걸리는 돈일 수도 있어요. 뭐 어떤 직장을 다니냐에 따라서 말이죠. 공무원일 수도 있고.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 모두 20대의 나이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까지의 단계를 보시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. 일단 돈 빌릴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. 첫 번째, 부모님한테 빌릴 수가 있겠죠. 뭐, 사실 빌려달라는 것보다도 달라는 거에 가깝죠. 근데 이제, 갚아야죠.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. 그 다음에 친가족 형제가 있겠죠. 뭐, 누나, 언니, 뭐, 동생,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겠죠. 친가족 형제가 있을 거고, 사촌, 그리고 1금융권, 2금융권, 3금융권인 대부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전당포까지 있어요. 그러나 뭐 보통 대부업체까지는 안 가려고 하니까 2금융까지 대출을 받고 3금융권 대부업체를 가기 전에 당신에게 빌려달라고 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당신에게 왔다? 그럼 그 사람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.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다? 그건 더 제정신이 아닌 거죠. 엄마 아빠를 제치고 갑자기 나한테 돈부터 빌린다? 이거는 더 이상한 거죠. 그리고 그 친구가 평소에 연락하던 친구가 아니라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온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. 그냥 바로 차단하시고요. 지인과 돈거래를 안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. 일단 1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은행에 맡겼을 경우에는 이자만큼의 돈을 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. 이거는 물질적인 손해죠. 왜냐면 은행에 돈만 넣어놨으면 나는 얼마가 돈이 들어오는 거죠, 무조건. 이거는 뭐 변하지가 않죠. 은행은 돈을 안 갚으면 신용을 떨어뜨리거나
이자는 계속 붙어요. 근데 저한테는 안 갚아도 저만 힘들죠. 빌린 사람이 힘이 들어야 되는 게 사실 정상이죠. 마음이든 몸이든 뭐 돈적으로도. 근데 빌려준 사람이 힘든 것부터가 웃긴 상황이에요. 돈을 빌려준 사람이 왜 힘들어야 됩니까?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. 그 다음에 정신적인 손해는 이 친구가 돈을 갚는 날짜에 돈을 바로 갚지 않는다거나 돈에 대한 말이 없을 때 받는 스트레스와 이 친구와 연을 끊어버리게 되면 100만 원이라면 어떻게 보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이죠. 근데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인연이 끊어진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크겠죠. 돈을 빌리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야 돼요. 친구잖아요. 친구면 더더욱 100만 원 빌려줬으면 그냥 이자로 시원하게 5만 원 정도 주세요. 그리고 밥도 사줘야 됩니다. 아니, 친구인데 뭐 5만 원 이자를 못 줘요? 100만 원을 빌려준 사람한테? 그리고 뭐 밥 얼마나 한다고요? 무슨 밥을 먹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10만 원 생각하시면 돼요. 100만 원 빌려주고 10만 원 준다고 생각하세요. 친구인데 뭐 그게 어떻습니까? 그리고 오히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겠죠. 그런데 무이자로 급하게 빌린다? 굳이? 왜? 친구한테?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 말고 줘라는 얘기까지 말이 나온 거예요. 공과 사는 구별을 해야 되고 정으로 호소한다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.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고 너밖에 빌릴 사람이 없다.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다 빌린다고 말했을 겁니다. 그리고 왜 믿을 사람이 저밖에 없을까요? 부모님이 뭐 없어요? 친구라면 정말 이해가 돼요. 부모님이 없는 친구라면. 근데 아버지, 어머니 살아계신 애가 부모님을 놔두고, 그리고 은행을 놔두고, 형제를 놔두고, 굳이 왜 나한테까지 왔을까? 돈을 빌리는 건 보통 사고가 났을 때 돈을 빌릴 확률이 높죠. 좋던 나쁘던 말이죠. 비트코인을 했다거나, 연끌을 해서 건물을 잘못 샀다거나, 도박, 명품, 사치들을 하던가 말이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일시불로 살 수 없으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100만 원이 있어요. 그런데 그냥 3개월로 나눠서 사는 건 괜찮습니다. 대신에 그 100만 원은 쓰는 돈이 아니죠. 그냥 3개월로 나눠서만 내는 거예요. 그런데 할부로 사고 돈이 없으니까 빌리려는 거고, 은행은 이자를 내기 싫으니까, 즉 여러분이 만만해서 빌리려는 거예요. 얘는 그냥 빌려주겠지. 은행은 이자를 내야 되니까.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. 뭐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다. 좋은 일도 아닌데 너한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. 그럼 끝까지 안 했어야 돼요. 근데 얘기를 했다. 그러면 친구 부모님이 정말 아픈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거짓말이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런 사람이랑은 더 이상 친구하면 안 되고요. 정말 진짜로 친구 부모님이 아프시다. 그러면 과일 바구니 하나 사세요. 아니면 음료수 하나 사서 병문안 가시면 됩니다. 그거면 친구 부모님한테 해야 될 도리는 정말 다 한 거고요. 친구한테도 사실 할 도리 다 한 거예요. 세상에 어떤 친구 부모님이 본인 아프니까 자식한테 친구 돈 좀 빌려오라고 하겠어요. 그리고 친구도 자기 부모님이 아픈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부터도 사실 웃긴 거예요. 병원비가 없다.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병원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. 뭐 기초소득자면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쳐요. 친구 부모님이 과실이고 다쳤다. 그러면 내가 그걸 왜 도와줘야 될까요? 친구 부모님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. 그럼 이걸 제가 왜 도와줘야 돼요? 이건 말이 안 되죠. 그럼 이제 친구 부모님이 피해자예요. 그럼 피해자가 돈을 주니까 걱정이 없겠죠. 만약에 피해자가 뭐 배째라고 하고 감옥에 갔어요. 그럼 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우리나라 실비 보험 가입자 수가 3,997만 명이에요. 그냥 5명 중에 1명 가입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의료보험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잘 돼 있는 거 유명하죠. 실비 보험비까지 하면 여러분이 돈 빌려줄 상황까지 절대 갈 일이 없습니다. 갈 수가 없어요. 수술비, 입원비, 간병비까지 다 나오는 보험도 있고, 그냥 기본적인 실비만 해도
충분히 수술하고 치료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. 친구 부모님이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. 그러면 암보험을 들어놓았고 실비보험에 가입이 돼 있으면 치료받는 데 있어서는 문제될 만한 비용은 절대 없습니다. 그리고 암 걸려도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. 우리나라는 암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정말 잘 돼 있어요. 물론 뭐 10,000원, 20,000원 이렇게 치료받을 수는 없겠죠. 그런데 암의 정도에 따라서, 진행 정도에 따라서, 그리고 치료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.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돈입니다. 근데 친구 부모님이 뭐 죽을 병, 희귀병, 암 말기예요. 곧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. 그러면 근데요. 그럼 자식도 아닌 친구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구 부모님한테 치료받으라고 돈을 주는 게 이게 말이 돼요? 이건 더 말이 안 되죠. 조의금을 뭐 미리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요? 정말 아픈데 병원비 내기 부담스럽다면 부모님, 형제, 친척 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, 과연? 그리고 은행에 대출받을 생각을 못 할까요? 이런 여러 상황을 만약에 다 통과를 했어요. 그리고 정말 특이한 상황이어서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.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? 작은 액수는 차용증 쓰라고 하시면 돼요. 차용증 쓰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친구끼리 뭐 그런 걸 쓰냐? 너 나 못 믿냐? 그럴 땐 어차피 갚을 건데 왜 못 쓰는데? 안 갚을 생각이었냐?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. 더러워서 안 빌린다. 그러면 그런 더러운 친구랑은 친구하지 마세요. 그리고 근저당을 잡으시면 됩니다. 전당포처럼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고요. 그리고 만약에 정말 큰 돈이다. 그러면 정말 쉽게 걸르는 법 알려드릴게요. 물론 위에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냥 너가 보증서, 그럼 내가 돈 빌려줄게. 한마디 해보세요. 보증서면 인생이 못 되는 거를 초등학생도 아는 시대잖아요, 요즘. 가족끼리도 보증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친구 반응을 보시면 돼요. 가족끼리도 하면 안 되는 게 보증인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? 화를 낸다? 그럼 절대 갚을 사람이 아닙니다. 아니 1,000,000원 빌려주는데 보증 못 써요? 1,000,000원 빌려주는데 보증 정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큰 돈인데 어차피 갚을 건데 뭐가 문제예요? 못 갚을 것 같으니까 화를 내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빌려달라고 할 때는 모든 장기 다 줄 것처럼 그렇게 굴다가 막상 빌리고 나서 야 돈 좀 줘, 돈 줄 때 됐어 이러면 화낼 게 뻔한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갚을 거고 갚을 건데 뭐가 문제예요? 어차피 갚을 건데 보증을 서든 차용증을 쓰든 담보를 주든 근저당을 잡든 아니 갚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그걸 못한다고 할까요? 그리고 왜 화를 낼까요? 돈을 빌리는 사람이 왜 화를 낼까요?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고.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간혹 일반인이 돈을 빌려주는 거랑 연예인 몇 천만 원 빌려주고 몇 백만 원 빌려주는 거 이런 거를 비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그 사람들은 1,000,000원이 우리 10만 원, 만 원이에요. 우리는 10년, 1년, 한 달, 30일 일해야 돈을 버는 돈을 광고 한 편 찍고 하루에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. 연봉이 3천만 원이면 연봉 3천만 원을 하루에 광고 찍고 3억 벌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. 물론 더 큰 돈도 벌 수 있겠죠.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는 돈의 빌려줌이랑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친구가 10,000원 빌려달라고 하면은 우리 못 빌려주겠어요? 그리고 그냥 줘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도 되잖아요? 그냥 줘버렸다고 생각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. 솔직히 10,000원 정도는. 뭐 10,000원 빌려주고 까먹는 거 못하겠어요? 근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, 우리도. 그리고 10만 원 이상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. 그러면 지급 명령 신청 온라인 민사소송 거시면 됩니다. 제 말 듣고 빌려주셨으면 차용증 뭐 근저당 보증 기록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근데 만약에 없으시다고 하셔도
카톡이나 통화 뭐 기록에 문자 기록에 빌려달라, 뭐 알았다, 빌려줬다, 그리고 통장에도 기록이 남을 거란 말이에요. 입출금 내역에 분명히 남겠죠. 어차피 연 끊을 건데 깨끗하게 끝낼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연이 끊어지는 것 자체가 더러운 인연이었던 거고요. 받을 거 다 받고 인연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. 받을 거 더 받는 게, 다 받는 게 그게 깔끔한 거예요. 그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. 인연이 더럽고 사람이 더러운 거지 돈이 더러운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받을 거 다 받으시고, 가뜩이나 인연도 끊어지는데 돈까지 못 받으면 더 스트레스 받잖아요, 사실.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지인 간에 돈 거래 하지 마세요. 정말 그게 제일 좋아요.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네,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